안녕하세요. 오동입니다. 예, 현재 보시는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고요. 네,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좀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제가 미국 주식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장 투자를 하실 분들은 꼭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만 사라고 말씀드렸고요. 과거에 이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분석을 드릴 때 80만 원 부근부터 한 65만 원대까지가 네,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. 그리고 그 사이클은 저는 사실 이렇게 이게 이제 몇 개월 만에 도달할 가격은 아니고 1년 뒤에 한 175만 원에서 23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빠르게 일단 진행이 되었어요. 이 부분에 가장 크게 밀어올린 거는 D램 가격의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죠. 그다음에 HBM에 대한 수요 부분인데요. HBM에 대한 단가도 지금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차트로 보면은 이 차트는 이제 퍼온 자료인데요. 지금 HBM 가격이 2026년 때부터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한한 상승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가격 수준 이상의 오른 다음에 그 이제 P가 오르고 나서 이제 Q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겠죠. 그래서 그 공급량도 이제 팹이 늘어나면은 더욱더 많은 공급이 되고 가격은 한동안은 이 윗가격에서 유지될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더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이클로 이제 이 여기서 나온 추정치로 봤을 때 이제 2029년, 30년에 요 정도 규모의 마이크론은 이제 좀 작죠.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'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크지 않을까.'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건 이제 추정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하여튼 그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좀 삐까삐까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은 좀 작은데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버프가 있죠. 근데 SK 하이닉스가 ADR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SK 하이닉스는 미국 버프를 좀 받고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꼭 이제 잠정치예요. 이게 꼭 요 정도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런 거를 보고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로 볼 건데요. 지금 현재 반도체 대부분 기업들이 좀 스탑이 없는 상승을 쭉 이어왔어요. 1 년간. 그다음 최근에 몇 개월간에도 높은 상승분을 이어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HBM이 가격 상승에 그 수요가 끊이지 않고 그다음 뭐 창신 메모리 같이 뭐 다른 이제 중국 기업이나 이런 메모리 쪽에 뭐 신규 경쟁사가 생기지 않는 한 SK하이닉스는 500만까지도 가능하다.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정말 빠르게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언급을 안 할 건데 자,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, 300만 원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부딪히면 100만 원대도 그랬고 200만 원대도 그랬습니다.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.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덜 팔게 함으로써 한 50조에서 60조 정도의 이제 리밸런싱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분량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올 거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더 받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현재 지금 MOU가 체결이 됐고 좀 유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그래서 유가가 더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, 단기적으로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PC나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,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매우 낮거든요.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'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다.'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MOU 체결되고 호르무즈 열렸으니까 유가가 내려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호재는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뭐 우리 국장 내만의 또 리스크가 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게 터져서 네, 눌린다고 하면은 전 최소치 되돌림은 여기 한 230만 정도, 230에서 240. 그래서 요 구간에 왔을 때는 자, 이제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이 한 번에 물량을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일단 그 이상의 좀 조정폭이 커진다고 하면은 제가 이때 저는 사실 이 175만 요 떨어졌을 때 이 175만까지 안 찍었다는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를 한 번은 깨고 이 구간에서 시간을 좀 한번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매우 짧게 주고 그다음에 강하게 다시 한번 한 50% 이상 상승을 했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아예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갈 것인가? 이 부분 때문에 요 구간 내에서 매수를 일단 일정 부분 해 보자 하고 포모가 오시는 분들은,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이 175만에 180 있죠?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지지가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
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부분에서의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현재 구간에서는 이때 말한 이 130, 140만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오를 수 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이제 SK하이닉스의 악재가 터지더라도 그 높이가 이제 뭐 500만에서 요 정도 내려가는 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. 기대치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캐펙스가 계속 캐펙스를 쓰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효율적인 방안을 빅테크들도 찾을 거거든요. 그런 부분이 나올 때 한번 메모리나 이런 기업들이 눌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 값어치가 조금 전체적으로 미래 값어치가 좀 하향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담아 놨을 때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, 마이크론 같이 이제 좀 특이 메모리 HBM 특이 그 케이스에 있는 회사들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막 80, 60, 5만 원 요렇게까지 가기에는 워낙 투심이 좋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, 당장은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포모 오신 분들은 이런 구간, 그다음에 뭐 요런 구간에서는 좀 더 크게 베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음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는 지금 이 더블 탑에 한번 막혀서 이번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음 주 내에 돌파하지 못하면 40만까지 밀어 올리기는 어렵다.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음봉이 뜨게 된다고 하면은 밀어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떼게 된다면은 여기서 일단 삼성전자는 막힌 상황에서 한번 다시 똑같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게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뚫는다고 하면은 40만까지 밀어 올리는 거고요.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데 저는 일단 31만 자리에서 먼저 일정 부분 담아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추가적으로 밀릴 때는 26만 원 내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. 당장 삼성전자가 밀리더라도 이 갭을 빠르게 채우러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구간 내에서 잡았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든 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. 그래서 뭐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똑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48만 원 정도와 60만 정도를 이 삼성전자는 바라보고 가는 거다.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변수, 이제 뭐 창신 메모리 같이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는 그 목표치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2028년 뭐 30년 부분의 그 가격치를 미리 선반영했고 그다음이 지금 만약에 상승하는 거는 HBM에 대한 가격 상승, 그다음에 수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또다시 반영을 해서 미리 끌어올려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부분을 한번 식히고 이후에 다시 한번 땡겨 올라갈 것인가 요 차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, 삼성전자, 마이크론 같은 기업은 꼭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겹쳐서 다 들고 가라 요런 건 아니고요. 일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, 마이크론입니다. 마이크론 이제 실적 얼마 남지 않았죠. 그럼 마이크론은 실적 전에 지금 1100 감마 중요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1200에서 한 1250까지 올려놓고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막 1300에서 1400까지 해서 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네, 제 생각에는 올라가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10kg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적 전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, 마이크론은 일정 부분 이상은 익절을 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실적 이후에 오르더라도 그 오른 거를 저는 다시 뱉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이 지금 기준으로 1100을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1100을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실적 전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적 이후에 내려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금 딥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900부터는 다시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포모성 접근이고 좀 더 매수가 좀 괜찮은 라인대로 보려고 하면은 800 근처는 와야 조금 더 이제 매수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요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만약에 이제 실적 전에 올라간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은 좀 익절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음 QQQ 지수를 볼게요. 제가 저번 분석 때 이번 대만령의 날 이 740의 감마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부분 내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그대로 일단 진행이 되었어요. 그리고 이제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오더라도
한 760 부근에서, 그러니까 크게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적당한 선에서 순환매가 좀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안에서 한번 충분한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그 기점이 7 월일지 8 월일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기회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말라 요런 건 아니에요. 이게 종목이 특히 이제 병목이 걸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. 뭐 전력이라든가, 좀 제가 아까 말한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뭐 지금 팹을 키우기 위한 장비주들, 근데 지금 장비주들이 쪼끔 이제 뭐 중국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주들이 이제 중국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면서 본주로 레버리지 말고 조금씩 담아둬도 두면은 어차피 요런 구간에서의 하락일 때 이런 기업들도 빠지겠지만 회복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. 그래서 좀 잘 선별해 두면서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보다는 좀 본주로 사고, 만약에 자 7-8 월이나 요런 구간에서 지금 여기 갭을 메꾸고 요 아랫부분을 훑을 수 있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담아가시면 되겠다.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다 팔고 튀는 구간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은 유지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기회를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.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은 지금도 유효하고요. 앞으로도 한동안 7, 8, 9월이 넘어가는 요 3개월 정도는 그 부분을 좀 유지하시면 되겠고, 만약에 그 과정 내에서 좀 급락이 나오게 크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레버리지를 좀 풀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이제 빅테크를 설명을 드릴 건데, 제가 이제 빅테크가 지금 구간에서 좀 맥을 못 쓰는 부분도 있죠.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캐펙스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, 결과적으로 빅테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을 일정 수준의 포트는 담아두는 게 좋다. 이제 애플을 좋게 보시는 분들, 제가 애플 이 구간에서도 설명드리고 이 구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. 매수가 용이한 자리다. 올라가는 부분이 300불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면 32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일단 팔아야 된다. 그리고 하락을 맞았습니다.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는데요. 그럼 지금 구간에서 들어갈 것인가?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된다. 다시 한번 이 290불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여기 왔을 때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되고,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70에서 80 구간까지는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해도 되고요. 이 구간에서 당연히 조금 빅테크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. 특히 애플도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서 다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되 장기적으로 360불까지 올라갈 거다. 수익이 적어도 30% 정도는 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이거 주봉인데요. 자, 200주 선이 2012년부터 깨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깨고 다시 한번 지금 깨려고 하고 모습이 보여지고요. 지금 캔들로 봤을 때 2021년 고점, 이때와 이 매출과 EPS와 지금 EPS 매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평가돼 있다.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. 매출과 EPS에 반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못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은 포기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,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의 가장 큰 매물대가 415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 415를 강조를 드린 거고요. 이 415를 다시 넘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야 이 추세 흐름을 바꿀 수 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막혔던 이 470불 구간이 거기에서도 잡혔던 구간을 한 번 더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한 추세를 전하는 이 구간을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현재 구간은 여기에 박스권에 갇혔는데 이 아래 이런 구간에서의 지금 매물대가 많다 적다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370을 저는 중요 구간으로 잡은 이유가 이 370을 다시 한번 깨게 되면은 이 330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구간으로
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. 그래서 어떻게든 이 370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. 현재 일단 거래량이 금요일에 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. 장막판에.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385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좀 긍정적인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고, 우리가 이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IGV를 좀 한번 볼게요. 현재 IGV가 다시 여기 중요한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왔어요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구간은 IGV는 85불이다. 그래서 85불을 기준으로 IGV 지금 뭐 89불인데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. 85불을 기준으로 85에서 82, 그러니까 요 구간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물을 타고 지금 산 다음에, 그다음에 82까지 깨졌을 때는 그냥 손절을 하고 지금 들고 가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빠른 되돌림 올라갔다가 한 번 다시 누릴 수 있어요. 지금 시간을 더 써야 될 수 있어요, 소프트웨어.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의 85불을 기준으로 IGV를 담는 거는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메모리처럼 변동성이 한 번에 막 30% 20%막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. 워낙 수급이 그쪽에 쌓여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변동성과 수급을 원하시면은 반도체로 가야 되는 거고, 난 그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그래도 얘네들이 오를 거라는 거를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85불이 중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 요 과정 중에서 좀 뭐 한 번에 이렇게 짧게 주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,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쓸 수도 있어요, 이렇게. 그래도 다음 사이클에서는 118에서 1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될 수 있다. 네, 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을 볼 때 자체 칩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. 자체 칩으로 일정 부분에서의 그 토큰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, 토큰 사용에 대한 칩을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빅테크들이 각자 자체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. 구글도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대한 좀 중국 칩을 쓰려고 고민을 할 정도로 이 그 높은 토큰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메모리 요런 병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. 그 부분이 뭐죠? 최대한 이 캐펙스 비용을 고 AI 사용 부분에서는 높은 그 칩이 필요하지만 아랫부분에서의 그냥 반복적인 부분은 좋은 칩이 필요 없다. 요런 부분들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캐펙스를 쪼끔 줄여도, 그러니까 일정 계속 막 엄청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점점 나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닝에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얘네 캐펙스를 좀 덜 쓰는데 수익이 더 잘 나네. 요러면서 상승에 힘을 받을 수 있고,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반도체들은 쪼끔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. 그 캐펙스가 줄어들고 뭐 반도체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. '얘네들이 그래도 쪼금 덜 쓴다는데 그럴 수 있겠는데?'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너무 한쪽에 포트폴리오를 몰빵한다기보다는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닝을 좀 봐야 될 것 같다, 그런 부분에 나오는지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쪼금씩 쪼금씩 드러나는 거를 보면은 구글도 그랬거든요, 이번에. 구글도 이제 뭐 창신 메모리 뭐 그런 지금 루머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 창신 메모리를 쓸 정도면은 나라 국가에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칩을 못 쓰게 하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이제 최대한 이 비용적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저는 요런 빅테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좀 더 모아가도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. 그리고 아마존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 내에서와 요 구간 내에 매수가 용이한 구간이다. 그리고 요게 한번 깨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좀 크게 받아봐도 된다. 여기는 이제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영역이라고 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재가 좀 적용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기업은 당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마존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들고 가면은 좋은 퍼포먼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다음 오라클인데요. 오라클은 실적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지만 캐펙스를 쓰는 거 있지만, 저는 2027년을 바라보고 오라클을 모은다고 했을 때는 이 가격대도 괜찮지만 지금 170, 180 기준이 있죠, 여기. 이 기준 내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가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횡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.
하지만 이 구간에서 뭐 여기 갭까지 채우는 하락이 나온다 한들 뭐 그래 봤자 한 2분할 되겠죠. 170, 180에서 잡고 한 150불에서 잡고 요 정도 155불 요 정도에서 잡고 한 다음에 그냥 장기적으로 본주로 잡아둔 다음에 묻어둔다라고 했을 때 네, 요거 손실을 볼 수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라클. 그래서 이 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STS 같은 경우에도 80에서 85불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버려야 된다. 현재 80불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후에 다시 재차 떨어지면 저는 ASTS든 이 구간을 이제 기준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ASTS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면 한 100불 근처까지 한번 반등을 했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 부분을 깰 거다. 그리고 한 75불 여기 라인 부분에서 한번 반등 주고 200일선 맞고 다시 한번 재차 이런 식으로 계속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지금 하락 추세가 깊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우주 섹터가 다시 힘을 받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ASTS에 뭐 딱히 호재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ASTS를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자, 인텔입니다. 인텔은 이때 저는 135불 여기 저항 말씀드리고 하락이 할 때 96불에서 100불 사이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또 96불을 찍고 너무 빠르게 올렸어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겠지만 이게 너무 찰나였어 가지고 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 상승분을 못 먹으셨을 겁니다. 그럼 지금 인텔을 어떻게 봐야 하나? 인텔은 지금 투자를 할 때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을 보면 절대 투자를 들어갈 수가 없다. 지금 현재 인텔은 파운드리의 성공과 그다음에 CPU, 그다음에 메모리 쪽은 좀 덜하고 지금 CPU와 파운드리 쪽, 특히 제2의 TSMC, 미국의 TSMC가 지금 되려고 이제 미국이 밀어주는 기업이잖아요. 그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이 밸류가 그 실적보다도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한번 나올 때,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한번 뭔가 이제 좀 실수하는 부분이나 빠그러지는 부분이나 좀 지연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인텔은 한번 막 20%, 30%씩 빠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동을 견디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레버러지보다는 계속 본주로 투자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보다는 내가 진짜 그냥 떨어지는 거 다 견디고 자 미래에 걸겠어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면은 뭐 한 번씩은 결국에는 기회를 주긴 줄 거거든요. 뭐 최소 21선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51선 요런 부분을 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기보다는 이 이평선이 누우면서 한번 이렇게 겹쳐지는 그다음에 구름대도 붙여지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시간을 좀 소비하고 나서 그 실적까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포모가 있으시겠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내가 이런 잠깐의 눌림에서 먹는 거 이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나가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 난 초장기 투자로 가져갈 거야 하시면은 그 물량을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좀 분할로 계속 담아가야 된다. 근데 지금은 또 애매한 구간입니다.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담는 그런 구간이었어야지. 근데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기회는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굳이 지금 구간에서 저는 좀 안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른 종목들의 분석은 또 멤버십이나 텔레그램 그리고 뭐 다음 전체 공개 영상에서 조금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